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멜번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본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25명의 학생들이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전교생들의 반응이었는데요. K-팝 나라에 뭐하러 가냐? 일본이 훨씬 나을 텐데. 라며 25명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조차 억지로 가는 여행이라며 내키지 않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25명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호주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가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전교생의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된 이 예상 밖 한국 여행의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번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로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학교의 연례 해외 수학여행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25명의 학생들이 신청했고 모두들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들과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죠. 특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아키하바라나 시부야 같은 곳들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2주 전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전역에 극심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기온의 관광은 물론 야외 활동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급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면서도 일본보다는 기온이 낮고 비교적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저희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호주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잘 알려진 관광 명소들이 있는 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일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전교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25명이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저희를 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25명 모두가 억지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과연 이 여행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도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일본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이 순간부터 저희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식당 사장님의 반응이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희를 보더니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뉴 하나하나를 번역기에 넣어서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단순히 메뉴 이름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맛은 어떤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맵지 않은 음식들을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체로 매운 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 입맛에 맞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소개해 주셨죠. 심지어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김치를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아서 맛보라고 주시면서 맵다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에서도 물론 친절한 식당 사장님들이 많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손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더욱이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온 친구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특히 브랜든이라는 친구는 이런 친절이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친절한 척하는 것일 뿐이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저희를 본 한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을 해가며 저희가 찾는 숙소까지의 길을 알려주셨죠. 심지어 조금 복잡한 길이라며 직접 앞장서서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과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진심 같다고 느꼈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경험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과연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내 관광을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필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호주의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고 있는데도 질서가 잘 지켜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후에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하철 안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를 마쳤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이어폰을 제대로 착용해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임신부 한 분이 타셨는데 거의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양보할지 결정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의 예의 같았죠. 결국 임신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타시자 한 고등학생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학생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할아버지가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멜번에서도 물론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함께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평소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저희에게는 이런 배려, 문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때부터 저희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관찰하게 된 것이죠. 셋째 날에는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성숙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함께 먹으면서 민수라는 학생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 보통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자 저는 해변에 가서 친구들과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방학에도 학원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등 여러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민수는 자신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컸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호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래를 만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부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 등 각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이 평소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지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각자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교육 문화와 젊은이들의 정신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 의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넷째 날 오후 홍대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의 특징인 갑작스럽고 세찬 비였죠. 저희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며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근처 카페 사장님이 나와서 저희에게 들어와서 비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말이죠. 카페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한국 여행이 어떠냐고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리고 비가 언제쯤 그칠 것 같은지, 다음에 갈 곳은 어디인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시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을 때 카페를 나서려는 저희를 본 한 대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고맙다고 인사할 틈도 없이 뛰어가 버렸죠. 나중에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뒤쫓아갔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동안 저희가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제시카라는 친구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아저씨,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응해주는 아주머니들까지.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었지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친절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보답을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희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저희에게는 이런 공동체 의식과 배려, 문화가 정말 새롭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온 여행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오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명동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던 중에 지하철을 탈 때 제가 가방을 좌석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그 가방에는 여권, 항공권 그리고 남은 현금이 모두 들어 있었죠. 지하철이 떠나고 나서야 가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했고 현금도 없어서 공항까지 갈 교통비조차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급하게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도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면 더욱 그렇죠. 인솔 선생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최악의 경우 호주 영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며칠 늦게 귀국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걱정하며 함께 밤을 지새워 주었지만 솔직히 희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데 분명히 제 가방이 맞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유실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가방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유실물센터 직원분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하철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가방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가방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신경 써서 보관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거든요. 호주에서도 물론 정직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현금까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이 일을 듣고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국 사회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친구들도 이번 일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가방을 되찾은 안도감도 잠깐,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명동 거리를 걸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버스에 탑승할 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서툰 한국어로나마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니까 기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사님이 공항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강, 63빌딩, 여의도 등을 지나가며 각각의 의미와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셨죠. 마치 마지막까지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수속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면세점에서도 직원들이 저희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에 대해서는 모든 친구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브랜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시카도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겨우 며칠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사람들의 인정과 배려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었죠. 멜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을 밟는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들을 뒤로하고 와야 한다는 아쉬움도 컸거든요. 공항에서 저희를 마중 나온 부모님들께 여행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모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가지 못해서 실망했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가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죠. 학교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비웃었던 다른 학생들이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저희는 모두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사회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모든 친구들이 놀라워했다고 전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행을 계기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거든요.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의 역사가 궁금하다며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브랜든도 한국 음식에 푹 빠져서 멜번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희 학교에서 다음 해 수학 여행지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25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다시 한국으로 가자고 건의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를 비웃었던 다른 학생들도 이번에는 관심을 보이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여행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더 큰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일본에 갔다면 이런 깊이 있는 경험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 저희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25명이 경험한 예상 밖의 한국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온 여행이었지만 결국 저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억지로 온 한국 여행이 인생을 바꾼 호주 학생들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